저성장 넘어 제로 성장이다. 7년 후 비상입니다. 실제로 말입니다.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연구 보고서를 발표를 했는데 그 보고서를 들춰보니까 와, 대한민국의 미래가 충격적입니다. 일단 이거 한번 보십시오. 앞으로 7년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잠재 성장률이라는 것은요, 한 나라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경제를 성장시킬 때 최대치 성장 확률을 잠재 성장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잠재 성장률이 7년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여러분, 2031년에 0.7%까지 떨어집니다. 비관적으로 가면 0.4%까지 떨어지고요. 낙관적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1.1%입니다. 대한민국이 최악의 상황으로 점점 간다는 뜻이에요. 문제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2041년 그로부터 10년이 흐른 후에는요, 더 심각해진다는 거예요. 비관적인 시나리오로 가면 마이너스 0.3% 역성장한다는 이야기예요. 기준 시나리오로 가더라도 0.1% 성장하고요. 낙관적인 시나리오도 0.5%입니다. 저 정도면 대한민국은요, 전 세계 경쟁에서 뒤처진다는 이야기예요. 참 나라가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발전해 가야 되는데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나라가 더 꼬꾸라진다는 전망이 나오는 거잖아요. 저는 이거 심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대로 우리가 간다면요, 대한민국은 진짜 끝장납니다. 더 문제는요, 2025년 올해전 올해. 올해도 말입니다. 지금 잠재 성장률이 1.5%까지 내려잡았습니다. 1.5%까지. 2025년에서 2030년까지 1.5%잖아요. 비관 시나리오로 내려오면 1.2%고요. 낙관 시나리오는 1.7%예요. 굉장히 상황이 나쁘죠. 저는 이거 앞으로 대한민국에게는요, 충격적인 일이 벌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거 대한민국은 성장을 좋았어요. 2001년에서 2005년만까지만 하더라도 5.1%라는 엄청난 잠재 성장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말입니다. 2024년, 2026년 2.0%로 떨어졌지요. 그러면서 지금 올해는 1.5%까지 떨어지고요. 심지어 2031년에는 0.7% 그리고 2041년에는 0.1%까지 떨어진다는 게 한국은행의 예측입니다. 참 충격적이죠. 왜 이렇게 떨어지느냐. 그 속내를 분석을 해보니 여러분, 더 충격적인 일이 그 속에 숨어 있습니다. 뭐냐? 바로 정치인들이 죄송합니다. 개판이라는 거예요. 국가 지도자들이 개판이라 나라의 잠재 성장률이 떨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게 말하느냐? 여러분, 이 지표를 보세요. 잠재 성장률은요,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노동의 요소, 자본의 요소, 총예소 생산성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말입니다. 최악으로 줄어드는 게 뭐예요? 총요소 생산성입니다. 총요소 생산성이라는 게 여러분, 기업이든 가게든 정부든 요소별로 생산성이 어떻게 되느냐를 나타내는 지표가 바로 이 총요소 생산성이거든요. 그런데 총요소 생산성이 2001년에서 2010년까지는 1.9%로 경제 성장에 기여를 했지만 지금은요 0.6% 기여하고 맙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포퓰리즘이 지금 경제를 완전히 박살낸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지금 대한민국은요, 요소 생산성, 각 요소의 생산성을 높여야 됩니다. 노동의 생산성도 높여야 되고요. 생산의 생산성도 높여야 되고요. 기업의 생산성도 높여야 되고요. 생산성을 높일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생산성은 포퓰리즘, 돈을 뿌림으로 해서 말입니다. 이게 점점 생산성이 떨어집니다. 오히려. 특히 말입니다. 노동투입 요소 같은 경우는요. 2001년에서 2010년까지 0.8 정도 성장에 기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2015년에서 2024년에는 0.6%까지 떨어졌죠. 충격적인 숫자입니다. 자본도 마찬가지입니다. 돈도 떨어져 가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2001년에서 2010년까지는 자본이 시장에 기여한 요소가 2%나 됩니다. 그런데 2015년에서 2024년 0.8%. 다시 말해서 대한민국의 자본은요. 대한민국에 투자가 안 되고 해외에 투자한다는, 해외에다. 아니 우리 돈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계속 성장을 하니까 돈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에 투자 안 하고 해외에 투자하니까 자본이 말입니다. 실제 투입되는 요소가 적어요. 노동은요. 기본적으로 애를 안 낳습니다. 나라가 시끄러운데 여러분 요즘 같을 때 젊은 사람들에게 애 낳는다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잘못하면 뺨 맞습니다. 그 정도로 말입니다. 노동 투입 요소가 취약이에요. 저는 여러분 나라가 정상적으로 가려고 그러면요. 합리성을 갖춰야 되고 객관성을 갖춰야 됩니다. 그래야만 나라가 정상적으로 가는 거지 지금처럼 말입니다. 계속해서 포퓰리즘 공약으로 자본의 투입 요소든 아니면 노동의 투입 요소든 아니면 각 요소별로 생산성이든 박살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일 안 하려고 하고 그렇게 놀려고 하잖아요. 그것은 결국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7년 후가 진짜 심각하다고 하잖아요. 나라가 점점 가면 갈수록 더 발전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이야기니까 충격이죠. 실제로 말입니다. 요즘 현장을 내려가다 보면 우리 경제 지금 요소 박살이 나고 있습니다. 특히 말입니다. 대한민국 경제는요. 각 요소별로 생산성이 굉장히 떨어져요. 특히 노동 생산성은 OECD 국가 중에 거의 꼴찌고요. 여기에 기업의 어떤 효율성까지 생각을 해보면 심각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 기업은요. 각종 법안 때문에 옴짝달싹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기업은요. 국내에 투자하고 싶지만 아이고 나 국내에 투자 안 해. 해외로 갈 거야. 싸들고 해외로 나갑니다. 그러니 말입니다. 우리 경제가 좋아질 리가 없죠. 우리 경제가 좋아지려고 그러면 신경제 정책을 펼치는 정부가 앞으로 제대로 들어서야 돼요. 이게 포퓰리즘 정부가 아니라 돈 뿌리는 정부가 아니라 제대로 된 정부가 들어서야 우리 경제가 좋아집니다. 오죽했으면 투자은행들이 특히 골드만삭스나 JP모건은 올해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률 0.5% 성장한다고 했습니다. 벌써 시작이란 뜻이죠. 시티은행은 0.6%. 그렇다고 내년이 좋아질 거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처럼 돈 뿌려서 일정 기간은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유는 어떻게 할 거예요? 실제로 말입니다. 잠재 성장률을 높이지 못하면 각 요소별로 생산성을 향상시키지 못하면 나라는 꼬꾸라지고 무너지고 결국은 베네수엘라 될 수밖에 없다. 아르헨티나 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때문에 여러분 포퓰리즘은 완전히 배격해야 돼요. 우리가 그들을 향해서 소리쳐야 됩니다. 돈 뿌리지 마라. 돈 뿌리지 마라. 이렇게 말입니다. 돈을 뿌리면 다가가서 기싸대기라도 한 대 날려야 됩니다. 그래야 세금 무서운 줄 알거든요. 혈세라고 말은 엄청나게 하는데 말만 혈세고요. 그들에게는 꿀단지예요. 그만큼 말입니다. 혈세가 혈세처럼 써져야 되는데 혈세가 그들의 꿀단지가 돼서는 안 되거든요. 지금 대한민국은 혈세가 그들의 꿀단지가 되고 있다는 것, 그게 우리 경제를 다 망치고 있다는 것 다시 한번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잠재 성장률이 앞으로 7년 후에 0점대로 떨어진다는 것은요. 저성장의 고리가 굉장히 깊어진다는 제가 드린 말씀, 그게 현실이 되는 거고요.
문제는 저성장을 넘어서 제로성장이 될 수 있다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충격적인 겁니다. 우리 아이들은 그러면 뭘 먹고 사나요? 우리 아이들은 베네수엘라 같은 상황에서 살아야 되나요? 아니면 아르헨티나 같은 상황에서 살아야 되나요? 진짜 충격적인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철저하게 포퓰리즘을 배격하고요, 요소 생산성을 높이는 데 집중해야 된다. 그 말씀 오늘도 강조합니다. 그러려고 하면 친경제적인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다스려야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오늘도 다시 한번 외쳐봅니다.